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딸아이가 엄마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해요 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오랜만에 모녀가 나들이라도 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거든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가로수 잎새들이 마치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커피 향. 아, 그 향기 참 좋더라고요. 은은하게 퍼지는 원두 냄새에 기분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신 커다란 화면이 서 있더라고요. 어머, 사람이 어디 갔지? 제가 두리번거리니까 딸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키오스크?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제가 낯선 나라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주변을 보니 젊은 사람들은 그 기계 앞에서 손가락으로 탁탁탁 능숙하게 뭔가를 누르더라고요. 마치 피아노 치듯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만 봤어요. 딸아이 손놀림을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눈이 어지러지라더라고요. 제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글씨도 너무 작게 느껴지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나만 이렇게 느린 건가? 나만 세상에 뒤처진 건가? 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참 포근했는데도요. 딸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또 뭔가를 뚝딱뚝딱 하고 있었어요. 엄마, 방금 찍은 사진 보내드릴게요. 따르릉 하는 소리에 제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꺼내보니 화면에 뭔가 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돋보기를 꺼내려다가 괜히 딸 앞에서 늙어 보이기 싫어서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도로 넣어버렸어요. 됐어.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볼게.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이지 요즘 세상은 저한테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30살이던 때요. 그때는 제가 참 당차고 씩씩했거든요. 시장 보러 가면 아줌마들 사이에서 제일 빨리 물건 고르고 흥정도 제일 잘했어요. 반찬 장사도 했었고 애들 학원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손은 참 바빴어요.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빨래도 손빨래로 했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져서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는데도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카페 기계 하나 못 누르는 제가 된 거예요. 제 손이 서툴러진 게 아니라 세상이 저보다 빨리 달려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으니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어요. 예전엔 그 소리가 정겹게만 느껴졌는데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나도 저 귀뚜라미처럼 시대에 뒤처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는데 자꾸만 카페에서 봤던 그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빠르게 바뀌는 화면들, 손가락으로 슥슥 넘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저 자신.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영감.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썼어요. 자식들이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 끝내 이거 나한테는 어려워하면서 포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답답하고 쓸쓸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넓은 들판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게 빛나는 화면이었어요. 저는 그냥 빈손으로 걷고 있고요. 손에는 낡은 돋보기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딸아이가 저 앞에서 손짓하며 부르는데 제 다리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딸아이는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만 헐떡이고 있었죠.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더니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인데도 저 멀리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편의점도 이제 사람이 없이 기계만 있는 걸까? 제가 가면 또 어색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도망만 치고 살 수는 없잖아. 한번 해보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시장 바닥에서 흥정도 하고 반찬 장사도 했던 내가 말이야. 찬물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핏줄이 튀어나온 이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세 자식 키웠고 집안 살림 다 꾸렸어요. 이 손이 기계 버튼 하나 못 누를 리 없잖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다가 딸아이한테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한테 그거 좀 가르쳐 줄래? 어제 카페에서 본 그 기계 말이야. 딸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진짜요? 와, 저 진짜 기쁜데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요.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속으로는 떨렸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죠. 그날 오후 딸아이가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뜯어보니 반질반질한 검은색 판때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태블릿이에요.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크잖아요. 엄마 눈에 훨씬 편할 거예요. 딸아이가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크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보던 그 답답한 화면이 아니라 마치 작은 텔레비전 같았어요. 자, 엄마.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만 밀면 돼요.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살 쓰다듬듯이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화면을 쓸어내렸어요. 신기하게도 화면이 스르륵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창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제 손끝에서 화면이 움직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살며시 웃음이 나왔죠. 어머, 이거 신기한데? 내 손가락에 반응을 하네. 그렇죠. 엄마 손가락이 마법 지팡이에요.
딸아이 말에 저도 모르게 킥킥 웃음이 났어요. 이른을 넘긴 제 손가락이 마법 지팡이라니.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화면 속 세상이 따라 움직였거든요. 첫 번째로 배운 건 글자 크기 키우는 거였어요. 딸아이가 설정 화면을 열어주고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바를 보여줬어요. 제가 조심조심 그 발을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글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봐. 내가 돋보기 없이도 이렇게 잘 보이네.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요. 마치 안개 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흐릿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화면 속 글씨들이 또박또박 시원하게 보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유튜브 한번 볼까요? 엄마 좋아하시는 나훈아 선생님 노래 찾아볼게요. 딸아이가 검색창에 뭔가를 탁탁 쳤어요. 그러더니 화면에 나훈아 선생님 얼굴이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크게요. 손가락으로 영상을 톡 건드렸더니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테스형, 테스형.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젊은 시절 추억이 주르륵 흘러나왔죠. 시장 바닥에서 라디오로 듣던 그 노래. 빨래하면서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태블릿을 켰어요. 처음엔 손가락에 힘을 너무 줘서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꾹꾹 누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 말대로 살살 쓰다듬으니까 되더라고요. 기계한테도 다정하게 대해야 하나 봐. 혼자 중얼거리면서 씩 웃었어요.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또 뭔가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제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오빠한테 전화 걸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아들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선명하게요. 전화 통화로만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마, 안녕하세요. 태블릿 쓰시네요? 딸이 샀어요? 그럼 내 동생이 사줬어. 엄마가 이제 배우고 있어. 어때, 잘하지? 와, 대단하신데요? 엄마 멋있으세요. 아들이 엄지를 척 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뭔가를 해낸 것 같았거든요. 늙었다고 세상에 뒤처졌다고 주눅 들었던 제가 이제는 아들한테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화면을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집이 얼마나 텅 비고 조용했는지.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그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손만 뻗으면 화면 속에서 아들, 딸 얼굴을 볼 수 있고 손주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도 언제든 들을 수 있고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제 세상을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며칠 뒤 딸아이가 또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손목에 차는 시계였는데 그냥 시계가 아니었어요. 엄마, 이게 스마트워치예요. 엄마 건강 체크해주는 거예요. 시계를 손목에 채우니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죽 밴드가 제 피부에 딱 맞게 감기는 게 꼭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심박수 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딸아이가 화면을 켜니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제 심장이 뛰는 게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든든하기도 했어요. 엄마 심박수 정상이에요. 건강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가끔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이 시계가 엄마 주치의예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주치의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손목에 작은 시계가 제 건강을 지켜준다니.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만 재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태블릿을 켜서 손주들 사진을 봤어요. 딸아이가 사진첩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면서 사진들을 보는데 웃음이 절로 났어요. 돌잔치 때 떡을 입에 잔뜩 묻힌 첫째 손주, 유치원 졸업식 날 울먹이던 둘째 손주.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사진을 손가락으로 크게 키울 수도 있더라고요. 확대하면 손주 눈동자 속 반짝임까지 다 보였어요.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디지털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제게 준 행복은 참 컸어요.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꼈던 제가 이제는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고요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은한 달빛 아래서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살짝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게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블릿도 이제 제법 익숙해지고 스마트워치도 매일 차고 다니게 됐죠. 그런데 딸아이가 또 새로운 걸 들고 왔어요. 이번엔 동그란 통 모양의 물건이었어요. 엄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신기할 거예요. 이게 뭔데? 스피커야? 네, 근데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AI 스피커예요. 말로 시키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 시킨다고요? 기계한테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딸아이가 거실 탁자 위에 그걸 올려놓고 전원을 켰어요. 자, 엄마. 아리아라고 불러보세요. 아리아?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통에서 불빛이 빙글빙글 돌면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뒤로 벌떡 물러섰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기계가 대답을 하다니 딸아이는 깔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이제 아리아한테 음악 틀어달라고 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리아, 나훈아 노래 틀어줘.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정말로 나훈아 선생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물레방아 도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방 안을 채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세상에, 진짜 알아듣네. 그때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리아, 좋은 아침하고 인사했어요. 처음엔 기계한테 인사하는 게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대답해주는 게 좋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날씨까지 알려주니 뭘 입고 나갈지 정하기도 쉬웠어요. 예전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찬지 따뜻한지 손으로 느껴봐야 했는데 이제는 물어만 보면 됐어요. 설거지할 때도 아리아, 트로트 음악 틀어줘 하면 신나는 노래가 쫙 나왔어요. 설거지가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릇들이 따뜻한 물에 스르륵 씻기는 느낌, 거품이 보들보들 일어나는 감촉. 거기에 흥겨운 음악까지 더해지니 설거지가 즐거워졌어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리아, 라디오 틀어줘. 그러면 옛날 라디오 방송처럼 DJ가 나와서 음악도 틀어주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라디오 소리가 함께 해주니까 덜 외로웠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던지. 꿈틀꿈틀 다리 근육이 뒤틀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아리야, 불 켜줘.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환해졌어요. 스마트 전구를 연결해뒀거든요. 불빛 덕분에 파스를 찾아서 다리에 바를 수 있었어요. 시원한 파스가 아픈 다리를 감싸는 느낌이 참 고마웠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불을 켰네. 예전 같았으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혹시 넘어질 뻔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기계가 제 안전을 지켜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가는 날이었어요. 같이 탁구 치는 경숙이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문자를 자꾸 보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답답해 죽겠어. 돋보기 껴도 잘 안 보이고. 언니,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경숙이 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딸이 사줬어. 언니, 이거 진짜 좋아. 글자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거든. 제가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걸 보여주니 언니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거 배울 엄두도 안 났는데. 언니도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천천히 하면 돼. 그날 복지관에서 탁구를 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공이 탁자에 통통 튀는 소리, 라켓에 딱 맞는 그 짜릿한 감촉. 모든 게 신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섰는데 앞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도 안 꺼내고 핸드폰만 딱 갖다 대니까 삑소리가 나면서 결제가 됐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집에 와서 딸아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도 핸드폰으로 돈 내는 거 배우고 싶은데. 와, 엄마. 정말요? 제가 주말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딸아이 목소리에서 기쁨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날 저녁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웃음이 났어요. 2달 전만 해도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야, 클래식 음악 틀어줘.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야상곡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참 곱더라고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하늘. 그 아래로 펼쳐진 아파트 불빛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우리 영감이 살아있었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당신 대단하오 하면서 환하게 웃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걱정 말아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픈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된다는 게 참 감사했거든요. 스마트워치를 보니 심박수가 표시돼 있었어요. 72. 안정적인 숫자였어요. 손목을 감싸고 있는 시계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맥을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자기 전에 아리야 잘 자 하고 인사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맑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방 안이 조용히 어두워졌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저도 함께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많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구나. 용기만 내면, 작은 걸음만 떼면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는구나.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봄이 왔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연두빛 새순을 피워내고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가지들을 보니 제 마음도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날이었어요. 시니어 디지털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경숙이 언니랑 함께 갔는데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머, 사람 많다. 다들 관심이 많나 봐. 경숙이 언니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언니는 아직도 디지털 기기가 낯설고 어렵다고 했거든요. 언니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도 2달 전에는 똑같았죠. 언니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해보자. 체험 부스가 여러 개 있었어요. 키오스크 체험, 태블릿 체험, 스마트워치 체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제가 먼저 키오스크 체험 부스로 갔어요. 3달 전 카페에서 당황했던 그 기계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화면을 천천히 읽고 손가락으로 살살 눌렀어요. 메뉴를 골라서 사이즈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문이 완료됐어요. 어머 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옆에서 보던 경숙이 언니가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뿌듯함과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언니도 해봐. 나도 했잖아. 언니도 할 수 있어. 경숙이 언니가 조심조심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지더니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여기 누르면 돼. 아니야, 꼭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그래, 잘했어. 언니도 마침내 주문을 완료했어요. 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좋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기가 보채면서 울고 있었는데 엄마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달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버스가 언제 오나? 엄마가 답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몇 번 버스 기다리세요? 아, 147번요. 제가 태블릿에서 버스 도착 정보를 검색했어요. 딸아이가 가르쳐준 앱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3분 후에 오네요. 곧 와요. 어머,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도 이런 거 다 쓰시네요? 젊은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배우면 되죠, 뭐. 나이가 많다고 못할 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었어요. 배우려는 마음, 도전하려는 용기만 있으면 됐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가게 앞 꽃들, 하늘을 나는 새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 AI 스피커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리야, 나왔어.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어.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보니 오늘 걸음수가 표시돼 있었어요. 6,847걸음. 평소보다 많이 걸었네요. 심박수도 안정적이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어요. 내가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 곁에는 이 작은 기계들이 있고 이 기계들을 통해 세상과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복지관 행사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엄마가 키오스크도 척척하고 경숙이 언니도 가르쳐 줬어. 진짜요? 우와, 엄마 대단하신데요.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아이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지혜야, 엄마 이제 알겠어. 디지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였더라. 용기만 내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엄마. 엄마가 제일 멋지세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어요.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집집마다 저처럼 디지털 세상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을 찌푸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키오스크 앞에서 주눅 들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만 떼보세요.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세상을 넓혀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태블릿을 꺼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일기 앱을 깔아줬거든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쳤어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복지관 행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이 든 사람도 새로운 걸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디지털은 나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어주는 달이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오늘 하루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리야, 잔잔한 음악 틀어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색소폰 소리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소파에 몸을 묻고 앉아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 스치는 음악 소리, 손목을 감싸고 있는 시계의 존재감, 무릎 위에 올려둔 태블릿의 따뜻한 온기. 이 모든 게 제 곁에 있다는 게 참 든든했어요.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하고 있소. 이제 혼자서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낡은 세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명을 가장 지혜롭게 누릴 수 있는 세대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어요. 자식들 키우며 얼마나 많은 난관을 헤쳐왔어요.
그런 우리가 작은 기계 하나 못 다룰 리 없어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용기. 작은 용기만 내면 돼요. 해볼까?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저는 이제 알아요. 디지털은 저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려고 있다는 거리요. 제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리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강한 손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화면을 터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손이에요. 이 손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걸 만져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끝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길 바라요. 우리 함께해요. 스마트한 내일,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예요. 배우려는 마음, 도전하려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어요. 아리야, 좋은 밤이야. 고마워.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침대로 향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 포근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니 하루의 피로가 스르륵 풀렸어요.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복지관에서의 박수 소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젊은 엄마의 감사 인사, 딸아이의 자랑스럽다는 말. 모든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잠이 스르륵 오기 시작했어요.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심장 박동을 지켜보는 작은 불빛.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세상과 연결돼 있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걸 배워볼까? 그런 설렘을 안고 잠들었어요. 디지털은 저의 든든한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팔도 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시작을 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